자, 실무수행평가 442페이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은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이거는 손익계산서를 그냥 조회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전기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비 교통비 전기분 350만원, 네. 세금과 공과금 530만원. 옳지 않은 게 2번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우스로 2번을 답으로 클릭하시면 되죠. 다음 2번. 12월 말 거래처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와, 이거는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화면은 없겠네요. 네, 까다롭게 문제를 냈어요.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을 가가지고 거래처 원장에서 앞에 날짜 아무 날짜나 입력하시고 뒤에 날짜를 12월 31일로 한 다음에 보통 예금 103번부터 엔터 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40200이다. 신한은행 보통이 42입니다. 그러면 답은 1번. 네. 1번 찍으면 되겠고요. 혹시 모르니까 외상매출금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위에서 유상매출금이 108번이죠. 엔터 하시고 수원전자 찾으면 되겠습니다. 수원 748만원 맞잖아요. 아, 그러면 더 이상 보지 않고 네, 답이 아까 보통예금 신한은행께 틀렸어요. 요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4월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별 금액으로 오른 것은 손익계산서를 4월 달로 조회하시면 돼요. 손익계산서를 여기다가 4월 엔터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비용 40만원 만나볼까요? 수수료 비용이 80만원 있네. 예, 틀렸고. 운반비 192,000원 틀렸고. 통신비 60만원 맞았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한 영수증 수취 명세서 1의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 전체 금액은 얼마인가?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 실행하셔가지고 1번 탭을 클릭한 다음에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 전체 금액 20만원이죠. 그래서 4번을 답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4번. 그 다음에 5번은요. 월별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총계정 원장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총계정 원장 엔터 2번 치시고요. 먼저 외상매출금 108번을 클릭하고 4월달 잔액 162728 맞았어요. 10월달 잔액 283600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외상매입금 251번을 찾아갑니다. 이 외상매입금 클릭하고 7월 틀렸네요.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6번부터는 단답형입니다. 4월 말 선급비용 재무상태표에 보면 되죠. 4월달로 재무상태표 아니면 아까 총계정 원장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봅시다. 선급비용 여기 133번 있으니까요. 4월 말 여기 있습니다. 95만원 잔액입니다. 95만원을 답안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 12월 손익계산서의 상품 매출은 얼마인가? 손익계산서 12월 달로 조회하십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 여기 있잖아요. 515, 300, 000이 답이 되겠습니다. 6월 지급보험 잔액은 얼마이냐? 네. 아까 여기 총계정 원장에서 총계정 원장 열어놨죠? 지급보험 252번 6월 달을 클릭하시고 거기에 있는 잔액을 보시면 돼. 280만 원 답으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8번 안 했나요? 8번 12월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아까 손익계산서 열어놨네요. 네, 12월 달로 줘야죠.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니까 저 밑에 가면 있습니다. 5, 635, 860이 답이 되겠죠. 5, 635, 860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은요. 10월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의 금액은 얼마냐? 자, 이건 10월 한 달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10월을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월별로는 볼 수 없어요. 항상 우리가 10월을 입력하면 1월부터 10월, 8월을 입력하면 1월부터 8월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그러면 10월달 한 달치의 영업의 비용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월계표를 가야 됩니다. 월계표. 월계표는 한 달 단위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계표를 갑니다. 여기 1월계표라는 거 있어요. 클릭하시고 두 번째 탭이 월계표잖아요. 월계표 클릭한 다음에 10월부터 10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니까 저 밑에 있겠죠. 여기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과 기부금만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돼요. 요거 이자 비용이 850만 원 발생했고요. 기부금이 165만 원. 두 개 더하면 10, 150, 000 여기 더할 필요 없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영업의 비용 10, 150, 000 이것을 여러분이 월계표에 가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1번 10월 2일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해봤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하는 거 알죠? 날짜를 10월 2일로 입력하시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누르고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전송 성공이라는 걸 체크하고 매출 조회를 눌러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202-010332 다음은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매수. 자, 세금계산서 매수 이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야 되죠. 가가지고 2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몇 월부터 몇 월입니까? 네, 10월부터 12월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입니다. 밑에 거예요. 전자입니다. 위에 거. 매수는 12매. 여기 12매죠. 그래서 12매를 답안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13매인가요? 12매인가요? 저는 13매가 나오거든요.
계산서 합계표 잘못 들었어. 세금 계산서 합계표. 네. 세금 계산서 합계표 12매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13매요? 네, 13매 나와요. 제가 잘못됐나? 하여튼 뭐 둘 중에 하나 틀렸습니다. 그러면 12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 전자세금 계산서에 전자 매입에서 전자 입력 요거 1번 전자 입력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예요, 요게. 예. 그래서 요게 이제 12 답지 한번 보세요. 12매가 답으로 돼 있는지 13매로 돼 있는지. 4회인가요? 응? 몇 번? 12. 예, 12매. 그러면 13매이신 분은 앞에 전표 입력을 잘못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요 문제 하나를 틀리게 되는 거죠. 네. 자, 또 다른 궁금증 있나요? 네. 혹시 13매로 나왔다면 요 문제는 이제 틀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게 3점짜리네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13번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로 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는 몇 곳이냐? 여기서는 계산서니까요. 계산서 거래처 계산서 합계표에 가야 있어요. 이건 계산서 합계표에 가야 됩니다. 네,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는 달라요. 자, 계산서 합계표 기간은 똑같습니다. 10월부터 12월이 되고요. 정기에서 엔터한 다음에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그랬어요. 발행이니까 매출이란 말이에요. 한 곳이죠. 몇 곳이냐? 1 되겠습니다. 네, 답에다가 1 입력하시면 돼요. 매출처가 하나니까. 그 다음 14번을 보시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관련 매입 계산서 수취 금액은 얼마이냐? 네, 계산서가 바로 매입 면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어놓은 거 있죠? 지금 열어놓은 거에 요 밑에 매입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세 관련 매입 계산서 수취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24만 원 돼야 되겠네요. 24만 원을 답에 기입하시면 돼요. 다음에 15번 제2기 확정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조회해 가지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얼마냐?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클릭하셔서 2기 확정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로 작성을 하면은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한 매가 있었고 매입세액이 얼마냐 물었기 때문에 15만 원을 답에다가 기입해야 됩니다. 15만 원이 답이 되겠다. 다음 문제 보시면 16번 문제죠.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 가지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난에 세액이 얼마냐 물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시고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입력해야 됩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하시고 14번 난 번호 찾으면 돼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난에 세액이 얼마냐? 45,000원 있죠? 45,000원 답을 기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시면 9월 말 미수금 잔액은 얼마냐? 총계정 원장 우리 열어놓은 게 있나요? 총계정 원장
미수금을 선택하시고요. 9월 달을 클릭하셔서 잔액란을 보시면 돼요. 4123000을 답안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4123000.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면은 12월 손익계산서에 차량 유지비는 얼마냐? 손익계산서 열어놨나요? 손익계산서 열겠습니다. 12월 차량 유지비 판매관리비에 있는 거죠. 6451100을 답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6451100. 그 다음에 19번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미지급 비용 잔액은 얼마냐? 네, 재무상태표의 미지급 비용. 네, 재무상태표 사실은 여기에 그 지금 총계정 원장이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 미지급 비용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서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미지급 비용 부채지 않습니까? 네, 미지급 비용 12월 말 72만 원이잖아요. 재무상태표에 가도 72만 원 보일 거예요. 자, 재무상태표 12월 달로 해서 미지급 비용 부채, 유동 부채에 있어요. 미지급 비용 여기 있죠? 네, 72만 원. 아까 총계정 원장에서 봤던 72만 원 잔액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재무상태표라고 꼭 찍었기 때문에 가능한 재무상태표에서 가서 봐도 되는데 안 봐도 돼요. 총계정 원장 열려 있으면 거기에 이것이 재무상태표에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20번 12월 말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얼마냐? 아까 재무상태표 열어놨다면 거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270491-270을 답으로 기입하시면 되고요. 총계정 원장을 열어놨다면 총계정 원장의 자본에 가서 자본 쪽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2월 이익잉여금의 잔액이 넘어갔죠. 270-491-270. 재무상태표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270-491-270. 이걸 답으로 기입하시면 된다. 총계정 원장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잔액이 없어요. 차기로 전부 2월 했기 때문에 2월 이익잉여금에만 잔액이 남아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 만약에 우리가 정답을 맞췄다면 62점을 얻고요. 나머지 8점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건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될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조회 드림전자의 전기분 총자산 수익률 계산하면 얼마이냐?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으로 할 것. 총자산 수익률은 당기 순이익을 나누기 자산 총계로 나눠라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기를 쓰든지요. 하면 됩니다. 자, 당기 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하고 자산 총계는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손익계산서 가셔가지고 당기 순이익인데 전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표 입력한 거하고 관계없이 점수를 주려고 전기분 것으로 문제를 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당기순이익 밑에 979200000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틀릴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그 기초정보관리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제대로 안 고쳤으면 이것도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버튼 계산기 손계산기 써도 돼요. 여기를 나누기로 바꾸고 재무상태표로 가가지고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를 찾아야죠. 자산총계 전기분 겁니다. 이거 클릭하고 현재 이게 안 되는구나. 재무상태표로 바꾸니까 이게 지우기
라인 삭제. 현재 금액 이걸 누르고 현재 금액 추가해도 안 들어가요. 아, 계속 그것만 들어가네. 그러면 타이핑을 하면 들어가나? 524. 아, 되네요. 524 336 000 나눈 다음에 곱하기 요거 눌러주고 100 엔터 하면은 18 나오네요. 그래서 답 2번 마우스로 2번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할 수 있죠? 또 재무상태표 조회 드림전자의 전기분 이것도 전기분으로 문제를 냈어요. 전기분 부채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이냐?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 곱하기 100을 해라.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가서 부채 총계 정확히 찾고 전기분입니다. 오른쪽 버튼 계산기 여기다 놓고 현재 금액 추가 나누기 바꾸고 자본 총계입니다. 자본 총계 그 밑에 있죠? 자본 총계 현재 금액 추가 359 맞죠? 곱하기로 바꾸고 100 하면은 32 나오네요. 32. 그래서 3번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개가 4점짜리예요. 8점이니까 두 개가 하나씩 4점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문제는요. 전기분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 문제 앞부분에서 틀렸다. 그러면 이것도 틀리겠네요. 네.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라는 문제가 나왔다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수정해야 이 문제가 또 정확하게 계산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모의고사 4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네 번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신감이 점점 생기나요? 아직 안 생겨요?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자신감. 자, 그러면은 모의고사 5회를요 제가 10분간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문제 하나당 1분 각자 먼저 풀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19분이니까요 29분까지 먼저 본인이 한번 풀어보세요.
예. 10분이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이제 요 이론 10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이론 10문제는 15분 안에 풀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요. 예, 한 문제당 1분은 조금 짧은 감도 있고 그래서 뭐 10분에 지금 다 푸신 분도 계시죠? 예, 10분 안에 다 못 풀었어요? 하나? 예, 한두 개 남겨놨으면 15분이면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간 안배를 이게 시간 안에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10분을 쟀지만 한두 문제 아직 못 풀었다. 그러면 15분 안에는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실무 수행 거기 끝까지 하는 거 그게 45분에 하면 되죠. 45분. 근데 45분을 했더니 뒤에 조금 못하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 한 50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50분 만약에 실무 수행을 하는데 50분이 걸리는 사람은 이론은 10분 안에 해야 되겠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60분 안에 문제를 아는 문제마저 못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남은 시간 동안에는 내가 이걸 60분 안에 소화가 되는지 이걸 속도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속도 관리.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2년에 취득한 보유 중인 단기 매매증권 자료입니다. 22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어떻게 되나요? 이랬어요. 22년도. 아이고, 이게 소리가 있긴. 자, A사는 6,000원에 샀는데 6,500원이 됐어요. B사건은 500원 올랐습니다. B사건은 7,500원에 샀는데 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2,500원이 하락했습니다. 자, 하락한 거 곱하기 300주 해야 되겠네요. 아마 계산기로 여러분이 계산을 했겠죠. 300주 곱하기 2,500원 했더니 75만원 하락했고 그 다음에 200주 곱하기 500원 올랐어요. 500원 했더니 10만원은 증가했고 그러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65만원 손실 본 거예요. 65만원 손실 본 거 4번이 답이었네요. 다음 2번. 다음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것이다. 네,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은요, 대손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손을 예상을 해서 우리가 매출채권을 표시한다는 것은 이거 목적 적합성인지 신뢰성인지 약간 헷갈리는데요. 충실하게 표현할 의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건 보류. 신뢰성일 수가 있어요. 일단 가번은 보류 확실하진 않고 재무제표의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목적 적합성의 정보이다. 이건 맞아요. 우리가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바꿨다는 거예요. 피드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드백.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에 보면은 예피 적이라고 하잖아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의사결정을 수정했다. 피드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나번은 확실해. 다번. 회계정보를 미래 재무정보 예측 활용하려면 신뢰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예측 가치는 신뢰성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건 확실히 틀렸어요. 라번.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는 신뢰성도 높다.
안 그렇습니다. 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성적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 높으면 신뢰성이 반대로 나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실히 틀렸다. 그러면 이건 두 개씩이니까 이건 맞은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가나 답은 1번이었어요. 자, 제가 이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신뢰성에 가깝다고 본 이유는요. 대손충당금 여러분 아시죠? 예상 매출금 중에서 이만큼은 대손이 예상된다. 그거를 표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회사의 예상 매출금 자산을 볼 때 정확하게 자산을 표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순자산을 정확히 표시하려고. 대손충당금이 예상이 되는데 대손이 예상이 되는데 대손충당금 분계를 안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예상 매출금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거잖아요. 충실한 표현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이 그러면 목적 적합성이냐 신뢰성이냐? 표현의 충실성은 신뢰성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또한 목적 적합성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목적 적합성. 그래서 뭐 이런 문제 과거에 어디서 본 거는 같은데 이 가번을 목적 적합성에 더 부합되는 질적 특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답을 찾는 데는 문제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답을 찾아 나가면 돼요. 확실히 틀린 것부터 제거시켜놓는 거예요. 1번이 답인 겁니다.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문제죠.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니까 매출 채권의 잔액이 50만 원이고 대손충당금이 2만 원입니다. 4월 1일에 매출 채권 1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분계로 오른 것은 자, 그러면 10만 원이 회수 불능하게 됐는데 대손충당금은 2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2만 원 말고 8만 원은 비용 처리하는 분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답번에 있네요. 차변에 대손충당금 2만 원 상계하고 모자라는 8만 원을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자산 감소 매출 채권이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4월 상품 재고장이다. 4월 말 재고 자산이 얼마냐? 상품은 단일 품목이고 계속 기록법에 의한 선입 선출법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 자산은 선입 선출법으로 재고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보면 돼요. 자, 4월 15일 날 매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요 매출을 선입 선출법으로 정리합니다. 여기 100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250개가 여기서 없어져 가지고 요게 50개 재고가 남았습니다. 이게 50개. 그리고 요거는 6만 원이 그대로 다 재고예요. 그래서 250개 재고가 여기 50개, 여기 200개입니다. 그러면 요 50개를 단가를 곱해야죠. 250원. 50개 곱하기 250원을 계산기로 해보니까 250원 곱하기 50개 12,500원이었어요. 그러면 6만원에다가 12,500원을 더하면 얼마냐? 72,500원이네요. 3번 답이라고 하셨나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일자별 상품 매입 과정이다. 가완화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0월 1일 날 상품을 주문하고 총 매입 대금 100만 원 중에 30만 원을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했어요. 선급금. 10월 15일 날 주문한 상품이 창고에 입고되어 매입 대금 중에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2월 만기 어음으로 지급했어요. 지급어음. 선급금과 지급어음이 답이 돼야 됩니다. 자, 선급금
2번이죠. 지급어음은 매입 채무니까. 예. 지급어음이 매입 채무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다. 예, 여러분 2번이라고 했죠. 다음 6번. 주식회사 한공의 손익계산서 일부와 추가 자료이다. 추가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가액금액으로 오른 것은 영업이익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자료가 뭐냐?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여기까지는 판매관리비입니다. 자, 영업이익은 이자 비용 이건 관계없어요. 접대비 관계 있습니다. 판매관리비입니다. 수도광열비 관계 있어요. 수도광열비도. 예. 기부금 이거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하고 기부금 빼고 판매관리비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돼요. 자, 요 4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11만 5천 원이 판매관리비. 그게 50만 원. 오, 예. 급여 50만 원 더 해야 되네요. 그러면 판매관리비가 61만 5천 원. 자, 그러면 매출액이 700이고요. 매출 원가가 500입니다. 그리고 61만 5천 원. 이걸 몽땅 700에서 빼면 되죠. 영업이익은 70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마이너스 61만 5천 원. 138만 5천 원 나오네요. 138만 5천 원이 영업이익으로 나올 것이다. 네. 2번이 답이었네요. 7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바르게 한 사람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선생님이 임차료 미지급분에 대한 결산 정리 사항을 누락할 경우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임차료는 비용입니까? 수익입니까? 비용입니다. 임차료 비용. 네. 그러면 임차료 미지급분 결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차변의 임차료 대변이 뭐죠? 예,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 부채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걸 누락시켰다 이거예요. 자, 영주. 자산이 과소계상됩니다. 자산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영주 틀렸어요. 보라. 자산. 관계없어요. 범수. 부채가 과소계상됩니다. 맞았습니다. 예, 미지급 비용 부채를 빼먹었으니까 부채가 과소되죠. 범수 맞았어요. 다음 민혁이. 비용이 과소됩니다. 네, 비용이 작아지죠. 임차료가 비용이잖아요. 차변의 비용을 누락시켰으니까 비용 과소. 그래서 범수 민혁 답이 되겠습니다. 범수 민혁 1번에 있네요. 네, 1번을 답이라고 하셨죠? 다음에 8번. 개인 일반 과세자 갑은 2022년 2월 10일에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했습니다. 갑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으로 오른 것은, 폐업을 2월 10일 날 했으면은요, 언제 신고해야 될까요? 다음 달 25일입니다. 그래서 3월 25일이 답이 됩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해야 돼요. 폐업일에 다음 달 25일. 다음에 9번은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랬어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건 수출을 말하는 거예요. 영세율.
중개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도 영세율.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영세율이죠.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음식 이건 과세예요. 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영세율 적용 안 되죠? 다음 10번. 다음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에 필요한 매입세액 자료예요. 매입세액 자료. 이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치했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구분하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 없어요? 네, 공제받지 못하죠. 이거 하고. 거래처 접대용 선물 구입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죠. 의류 제조용 원재료 구입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아야죠.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배기량 3,500cc짜리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죠. 3개를 더하면 답이 되겠네요. 1,200만원. 4번을 답이라고 했나요? 예. 어디 10개 다 맞으셨어요? 네. 다 맞으셨나 봐. 네, 그래서 빨리 하실 수 있으면 이론 10분 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속도가 좀 있으신 분. 네, 계산이나 이런 것이 계산이 들어있는 문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계산이 한꺼번에 딱 될 수도 있고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답이 없으면 또 한번 계산해야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예, 계산 문제가 있으면 계산 문제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예, 이론은 10분 내에 끝내거나 최고로 많이 걸려도 15분까지는 예, 걸리지 않아야 돼요. 15분 내에는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실기를 우리가 45분 내지 50분 안에 해야 돼요. 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론 푸른 거에서 혹시 제가 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쉬는 동안에 이제 아니 주말에 또 일요일 쉬는 동안에 그 ITQ 시험 접수 그것도 하실 수 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오후에 실무 수행 같이 풀겠습니다. 아, 월요일 날까지 쉬네요. 네, 푹 쉬시고 16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15일부터는 그 이메일 오는 거 확인하셔가지고 예, 아시죠? 회계시험 모의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여러분 열어가지고 이메일을 열 때는 크롬으로 열어주는 게 맞아요. 크롬으로 해서 열어요. 네, 잘 쉬십시오.